안녕하세요. 연수의 원칙입니다. 이 채널에 이미 몇 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 공간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오래 고민해왔어요. 그러다 문득 소개를 하는 대신 예전에 썼던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 편의 글을 통해 제가 오래 품어왔던 말을 이 채널의 시작으로 꺼내보려고 해요. 2021년 8월 30의 출발선에서 제 20대를 다시 읽으며 쓴 글입니다. 지금의 저와는 조금 다른 생각도 담겨 있지만 저 역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꺼내 읽게 되는 글이기도 합니다. 삶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붙잡고 싶었는지 그 시작이 가장 솔직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제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기준이 되었고, 저는 그걸 저의 원칙, 어린아이의 삶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채널이 어떤 공간이 될지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담되지 않게 몇 편으로 나누어 이어갈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20대의 끝에서 아이를 만났다. 2021년 불어온 순풍에 나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했다. 나를 바로 세워가는 여정에서 나는 정성껏 놀았고 지금을 잘 흘려보내고 있다. 그러는 사이 5월 바디 프로필도 7월 한복 모델 대회 결선도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8월. 나는 2012년부터의 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페이퍼리스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고 아이패드를 구매하면서부터였다. 놀라운 걸 발견했다. 전혀 다른 사건들 속에서 나는 지금과 비슷한 감정을 반복해서 겪고 있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아, 내가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기록은 그 시기에 내가 겪고 있던 일들에 대한 감정적인 해석으로 채워져 있었다. 조금 아쉬웠다. 기쁘고 슬픈 마음을 붙잡아둔 이 기록들이 사유를 쌓아가거나 의식적으로 성장의 흐름을 담긴 글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의 마음을 붙잡아두려는 기록에 더 가까웠다. 2014년의 일기 속에서 나는 이미 지금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말하고 있었다. 그 시절에 나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아름다운 나라는 것을 매달 사진과 글로 기록하고 싶어 했다. 그 기록들을 다시 읽던 2021년. 이제는 감정을 남기는 글이 아니라 성장이 보이는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다. 혼자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훌륭해지는 이야기. 그래서 월간 정형수를 기획하게 되었다. 8월호에는 지나치게 화려했던 삶, 모든 것이 기회였던 순간들, 그리고 실패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나만의 방식의 성공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을 담게 되었다. 하루를 더 잘 살아내고자 했던 노력,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붙잡게 된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실패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다. 의사가 되겠다는 몸부림, 내 10대와 20대를 관통하는 핵심 사건이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종종 안타까워했다. 넌 열정이 많아서 그 에너지 한 군데에 집중하면 정말 대단할 텐데. 조언이었고 동시에 내가 한 곳에 집중했을 때의 가능성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 역시 궁금했다. 그 한 곳이 어디일지. 그래서였을까? 점쟁이를 찾아가 20대에 해봤던 직업 10가지를 줄줄이 나열하며 하나씩 맞는 길인지 바로 답해달라고 했던 적도 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조금 웃음이 난다. 나의 20대는 요란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바심이었다. 외부 요인으로 포기하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모든 걸 통제하려 들었다. 오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경제 체력을 기르겠다며 쓰리잡을 뛰고 운동 자격증을 따고 사업을 하기도 했다.
지저분하게 나열된 나의 커리어들은 여기서 생겨났다. 주객은 전도되었고 나는 나와 사회의 흐름을 무시한 채 앞으로만 돌진하고 있었다. 운명이란 진짜 있을까? 운명. 태어난 생년월일과 시간. 그때의 우주 행성 배열로 내가 가진 에너지가 정해진 채 타고난다는 말이 있다. 내가 이해한 운명은 나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운이 겹쳐 만들어지는 삼박자의 조합이었다. 나는 사주풀이와 점을 꽤 많이 봐왔다. 너무하리만큼 나의 20대는 어디에도 정확히 연결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이제 겨우 30인데 감성 타고 지난 시간 돌아보지 말자. 귀찮아. 40살 돼서 돌아볼래. 이 말은 나에게 진리처럼 남았고 나는 그렇게 30대를 보내겠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생각했고 내 삶을 해석해줄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철학관의 아저씨, 막 신내림을 받았다는 점집, 사주 카페와 타로 카페를 비롯해 심리검사와 지문검사까지. 내 재능을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지난 14년 동안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 그 시절에 나는 자주 답답했고 가끔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때 만난 한 역술가는 현대의 직업 구조와 사주를 함께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5시간이 넘도록 내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해 주었다. 나의 가능성과 삶을 설명하는 일은 그에게도 꽤 섬세하고 복잡한 작업처럼 보였다. 그 시간을 지나며 나는 내가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의 관심사는 정리되지 않은 채 더 넓게, 더 산만하게 퍼져나갔다. 어느 해에는 이런 말을 들었다. 지금은 운이 좋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선택은 없을까요? 내 질문에 그는 지금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선생님.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두고 본다는 건 그 시절의 나에게는 감히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열정으로 그 시간을 덮으려 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열정보다도 지나친 욕심에 가까웠던 것 같다. 그때의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잘 될 운명일 때도, 잘 안 될 운명일 때도 내게는 모두 어려웠다. 그때 내가 내린 답은 엉뚱했다. 이건 반칙이었어. 내가 먼저 답을 봐버려서 이루어지지 않는 벌칙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한동안 나는 이 모든 것을 끊었다. 그러다 바닥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 다시 찾은 곳이 있었다. 이번엔 점집이었다.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젊은 점쟁이. 예상과 달리 그 공간은 담담했다. 점집에 흔히 보이는 무시무시한 물건들은 아주 최소한으로만 놓여 있었다. 서클렌즈를 낀 동갑내기 그녀가 앉아 있었다. 집 안에는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나는 그날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무감각했다. 앞이 또 막힌 느낌. 바로 앞에 여러 선택지들에 목이 조여오는 기분. 그 시기에 나는 조언이 시급했다. 그녀 역시 20대를 꽤 많이 헤맸다고 했다. 공무원 시험, 요가 강사 등 여러 갈래를 거쳤고 관심사는 무척 다양했다고.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했다. 점을 보며 굿을 공부하고 구판을 위해 한국 무용을 배우고 여가 시간에는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좋다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중심을 잡고 나머지는 취미로 이어가도 괜찮은 삶이 있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모르는 사회라. 얼마나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야 되는 걸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리고 그때쯤 내 운명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30대에 운 좋게 첫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들어가 보니 세상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해 있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온라인 광고 시장은 이미 다른 단계에 와 있었고 어설프게 사업을 했던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생태계가 펼쳐져 있었다. 회사 안의 이해관계 역시 예상보다 복잡했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모르던 사회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 그때의 나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었다. 언젠가 퇴사하면 결국 다 개인 사업을 하러 나오는 중간정거장쯤이 회사라고 생각했던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너무 쉬운 이해였다. 그 시절에는 내 운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운의 흐름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지난 20대의 실패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다. 안 좋은 시기는 안 좋은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때는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루를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는 걸. 누구나 결국 잘 될 운명으로 향한다고 믿는다. 매 순간 아픔은 있을지라도 전체의 흐름은 상승 곡선일 거라는 믿음이 있다. 다만 지나치게 하려는 마음이 때로는 내 운명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 좋은 운명을 망쳤던 건 나였다. 참고로 나는 꽤 진심인 모태신앙의 날라리 천주교 신자다. 그럼에도 내가 이토록 운을 알려고 찾아다녔던 이유는 조언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내 삶의 방향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조언자. 성경 속의 동방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읽고 예수의 탄생을 알아보았듯 세상에는 운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내 삶에 충분한 운이 이미 주어졌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 운을 더 바꾸려 애쓰기보다 이미 주어진 방향을 제대로 알고 성실히 걷고 싶었을 뿐이다. 나의 방향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기를 바랐다. 그래서 운의 전문가들에게 꽤 많은 질문을 던져왔다. 그 질문들은 결국 정현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마음속 한켠에 차곡차곡 쌓아갔다. 운명을 알수록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유동성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두는 운은 온전히 운명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수를 해석하고 예방하고 내 성격과 선택을 다듬기 위한 하나의 참고에 가깝다. 이 점을 한 번쯤 말해두고 싶다. 그 용했다는 동갑내기 그녀는 그의 내게 이사운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나는 직장이랑 가깝게 이사를 결국 해버렸는데 원래라면 한두 달이면 충분했을 집을 여러 엇갈림을 겪으며 결국 6달이나 걸려 집을 찾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는 평온한 보금자리에 닿았다. 이때 알게 된 것이 있다. 내 운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있다. 다만 조금 더 피곤해진다. 일이 순리대로 쭉쭉 풀리지는 않고 만나게 될 사건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대신 돌아 나의 것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 정말 말도 안 되게 기회는 늘 존재했다. 들어만 가면 잘 따라갈 자신은 있었다. 의전원과 의대 수능을 준비하며 5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입시벽은 점점 더 높게 느껴졌다. 그때 헝가리 의대를 알게 되었다.
입시보다 졸업이 더 어렵다는 외국의 대학. 너무 끌렸다. 나는 생각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생존 본능으로 공부하는 것. 그동안의 내 스타일이었다. 바로 입시 설명회를 들으러 갔다. 그곳에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20대 후반의 나였다. 간절한 만큼 질문을 퍼붓고 나오는데 설명회가 끝나자 한 학부모가 내게 왔다. 자영이 엄마였다. 그 전해부터 자녀를 위해 헝가리 의대 견학까지 다녀오셨다고 한다. 이후 따로 연락이 왔다. 꼭 잘 돼서 자영이와 함께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헝가리 의대에 다니는 한 친구를 소개해 주셨다. 마침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던 그 친구에게 입시 자료를 건네받고 학교 분위기와 면접, 생활과 졸업 이후의 이야기까지 들으며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내 성장을 진심으로 도왔던 교수님은 학비를 대주겠다는 말까지 꺼내셨다. 지나온 삶의 메모들을 보니 정말 말도 안 되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그때 나는 문득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선택이 문제인 줄 알았다. 그런데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유에 답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냈던 내가 문제였다. 그렇게 나의 20대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았다. 이 메모들을 통해서. 나의 20대는 여러 가지를 벌려놓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순간에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의 문제였다.